of those who survived now get only a fraction.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많이 없고 그냥 저희끼리 모여서 제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일단 경험이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큰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몇 분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 데브캣이라는 그 스튜디오에서 2명 해서 저하고 3명이 세 분이서 와. 그래 그 프로그래머 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요. 네. 이분은 삼성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게임을 그 조그만 창업 회사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삼성에 받은 장학금을 뱉어내야 되거든요. 아, 그럼 뭐 삼성 뭐 소프트웨어 멤버십 그런 데 출신이셨나 보구나. 그 정도의 열정? 네. 그러니까 뭐 네. 게임을 만드는 친구들은 아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열정으로 모여서 제작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게임이 정말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도 있지만 퍼블리셔의 어떤 그런 주장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게임의 모바일 게임의 어떤 수익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플랫폼에서 일단 50을 가져가고요. 퍼블리셔가 30을 가져가는 구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팀은 20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 20에서 내가 모 회사 그 리텐션이 50을 넘지 않으면 출시를 안 해줍니다. 50이 넘지 않으면. 네. 그 말은 투자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회사는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면 그건 또 다시 한번 MG를 빌려 쓰게 되고요. 그리고 게임 외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들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들의 공통점이었고요. 그럼 그 좋은 게임들을 리텐션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출시할 허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단은 좀 굶겨 죽인다. 그 당시 때 그리고 다시 인수하고 그래서 뜬 게임들이 엄청 그 당시도 유명한 게임들이 있거든요. 제가 용산에서도 그때 있었던 출신들 한 5명에서 한 5평에서 만들었는데 그 게임이 지금 MMO에서는 국내에서 제일 핫한 게임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그럴 정도로 근데 대기업이 이제 그 인수하는 형태들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고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그 게임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왜 지금 좀 갖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좀 아쉬움들이 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메타버스 전문 회사로 변신을 하셨는지 중간중간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게임은 출시를 했었어요. 게임은 출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 제작팀은 20명, 영상팀 20명에서 꽤 커졌네요. 네네. 회사가 규모가. 네. 그리고 게임은 출시를 하고 일주일에 서버가 터져가지고 잠시 접는다는 게 지금 사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서버가 그때 좀 불안정했었어요. 불안정해서. 그래서 게임을 출시를 하는 날도 이게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 부분들이 게임을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 근데 저희는 영상과 게임을 같이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게 결합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게임은 너무 고도화되고 대규모
집단이 만들지 않는 이상 너무 쉽지 않은 곳이다. 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VR 시장, AR 시장으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밍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좀 더 게임보다는 훨씬 더 심플한 VR 시장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때가 대략 한 2015, 16년쯤.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VR이라는 영역이 정부에 이제 관심도 많고 정부에서 이제 각종 지원 사업들 같은 게 많을 때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학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상황인데 그때 가장 핫했던 두 가지 키워드가 3D 프린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의 메타버스 키워드도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VR도 거의 지금 정도처럼 메타버스만큼 뜨겁지는 않았지만 VR 정부 과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VR이라 말로 미국의 큰 회사들 포함해서 이름은 제가 굳이 안 되겠습니다만 큰 회사들 포함해서 작은 회사들까지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에서도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VR 기술을 전부 다 채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고 또 이제 그때 정부에서 VR 기술을 엄청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고 몇 년 후에 포켓몬고가 또 2017년께인가 그렇죠? 네. 나와가지고 또 국가적인 광풍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대표님이 제가 이제 저도 창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직원도 한 40명 데리고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딱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와, 게임이라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만만치 않은 그죠? 네. 우리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또 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드셨어요? 게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저희가 팀이 한 두세 번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예. 저는 게임도 그렇고 다른 어떤 팀들도 그게 어떤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이 하나의 호흡이 맞아지는 과정이 최소 반년은 걸린다고 봐요. 반년. 근데 네. 게임은 특히 더 최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부터 호흡이 맞아지고 성과가 난다라는 걸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6개월 이전에 외부에서의 어떤 압력 그리고 내부에서 불협화음들을 그건 충분히 하나의 팀이 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했던 거. 프로그래머들과 그래픽 디자이너 사람들에서의 어떤 조화로움들이 이 게임을 또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는 그 초반 기획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고하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저는 처음부터 좀 더 너무 서둘렀던 것 같고요. 그 팀이 되어가는 과정들 속에는 그거는 좀 진리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 분들에서의 제가 긍정적인 뭔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메인 프로그래머가 바뀌면 다른 프로그래머들 오면 100%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다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다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요. 그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한 5번을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5년 개발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하지 않는다로 저는 바뀌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PM, PD가 되는 친구들이 그 게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어떤 하나의 구성원이 여의치 않게 빠지더라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만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가 또 새로운 걸 했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시구나. 예, 하여튼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이 팀 작업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혼자 만들래요. 네, 맞아요.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사실은 대표님이랑 이거 얘기하면 오늘 2시간 넘게 이 얘기만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시청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또 이제 좀
우리 대표님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오는 얘기 이제 이어서 한번 들을까요? 네. 그래서 VR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메타버스가 일단은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VR이 국내에서는 지금 또 한 번 또 흐름이었다고 봐져요. 그리고 VR은 저희가 컨텐츠 영상을 만드는 어떤 시나리오 연출력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력하고 그리고 가상에서의 공간에서의 인터랙션, 상호 인터랙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임보다는 약간 소프트하지만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VR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16년, 17년 막 네. 이때쯤 막 되시고. 그럼 주로 수익 모델은 정부 과제들이었나요? 아니면? 정부 과제였었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들 그 중에 국책 하나로 사업들. 저희가 미스터리 정글이라는 VR 게임의 종류도 좀 다양하게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잠깐. 영상 혹시 있으세요? 네. 이 영상은 잠깐 한번 영상 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갈까요? 영상 본다고 안 봤어요? 네, 대충 됐습니다. 다 끝나면 얘기해 주세요. 예, 미스터리 정글이라는 VR 컨텐츠는 그 모 회사에서 저희에게 어떤 수행 용역을 줘서 함께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약 한 8개월간 그 제주도의 K-팝에 설치를 한 컨텐츠인데요. 8개월간 개발을 했었고 제주도에 K-팝을 설치한다는 건 뭘 또? 제주도 K-팝 그 전당 전시관, 같은 거? K-팝 전시관이 있거든요. 음. 그 안에 컨텐츠로 설치가 됐었는데요. 네. 이건 VR 게임은 가장 좀 풀어내야 될 화두가 이동에 관련 이동이라고 저는 봐줬어요. 네. 그건 뭐 이동의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내가 저걸 어떤 지점을 찍어서 순간 이동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고 거기에 웨어러블 다양한 디바이스 웨어러블이 나와서 어떤 자전거 그걸 하여튼 다양한 그 장치들 나와서 이동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건 잘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네. 네고시에이트라는 게임이 VR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실제 백팩을 메고 내 그 움직임을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실제 내가 걷는 걸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0m 정도 10m로 만들어서 네. 실제로 움직이면서 전투를 하고 체험을 하는 그 장르를 워킹 어트랙션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워킹 어트랙션 네네. 컨텐츠. VR 컨텐츠를 VR 컨텐츠. 그 부분을 언리얼 4를 이용해서 언리얼 개발을 4? 네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장비의 좀 부족들, 카메라가 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10m 공간 내에 최소 100대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서로 4명이 함께 그 즐기는 컨텐츠였는데 그 카메라 사람과 사람이 겹치게 됐을 때 카메라가 내 동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해야 될 과제였었는데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전체 예산 규모도 혹시 살짝 얘기 전체가 제가 생각할 얘기하기 때는 힘들면 네네. 하여튼 뭐 8억 정도. 10억 가까이. 네. 와. 그런 프로젝트들. 저 때는 언리얼이 아직 그 일반인들한테 학생들이나 무료가 아닐 때죠. 네네네. 예, 그때는 꽤 큰 금액을 라이선스 피로 낼 때 아닌가요?
그 당시 때 저희가 언리얼 라이선스와 그리고 3D 프로그램도 구매를 네.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꽤 비쌀 때 아닌가요, 그때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가 그 얘기를 굳이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이야 이제 메타버스 이 메인 기본 툴로 네. 유니티하고 이제 언리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면은 저때 뭐 벌써 이제 5, 6년 전입니다만 저 때도 뭐 무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미디어 아티스트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를 사야 되는 거고 비쌀 때는 저게 몇 억 가까이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일반 창작자들한테도 굉장히 뭐 진입 장벽이랄까 이런 게 좀 낮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리 정글이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고 최근 진행하시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로 하시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서수연 학생은 어때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조금 어제보다는 또 이제 좀 가까워졌긴 했겠지만 아직도 뭔가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많죠. 뭐 이것저것 문제점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메타버스를 쭉 발전이 돼가니까 사실 저도 이제 업계 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뭐 내년이나 후년 정도면 바로 이제 업계에 네. 들어갈 텐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확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메타버스를 좀 약간 그 대표님 뭐라고 하죠? 현실 세계 게임 커뮤니티나 이런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운 입장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좀 심심한 게임이란 얘기도 해요. 실제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물론 이제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 회사를 이제 10년 넘게 운영을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게임 개발의 어떤 굉장히 고충, 어려움, 그다음에 반대로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끼셨던 어떤 뿌듯함, 그다음에 사업적 성취도 좀 어느 정도 초기에는 하셨을 거고 그래서 3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막 20명, 30명 이렇게 막 늘어서 꽤 큰 회사까지 갔었는데 그러다가 게임 팀들이 어떻게든 이게 조화를 못 이루어서 팀이 이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대표님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고충이 심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입생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재학생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실 테니까 이게 게임 제작 현장은 또 다른 세계이고 어찌 보면은 게임 전공자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 상업적 게임이라는 거로 큰 성공을 거두는 거는 그만큼 자꾸 어려워지는데 메타버스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아직은 좀 미개척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시 이제 최근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것들. 저희도 VR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예. VR 컨텐츠가 그때 꽤 한 2, 3년 네.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제가 모임이 있었어요. VR 서울에 있는 VR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모임들 거기서 만나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VR로 실질적인 수익을 어느 정도 얻었냐? 1억 이상 되는 업체 손들어 봐라. 아무도 없어요. 없었죠. 5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손들어 봐라. 없어요. 없었죠. 근데 국책 사업으로 1억 이상 한 사람들
한 업체들 다 손들어요. 엄청 많았죠. 5억 이상 한 사람 또 손들어요. 더 많죠.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벌어들이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게임에 비해서 VR, AR 지금 또 메타버스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 VR, AR 업체들이 지금까지 형태 변화 발전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 이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조에 두고 메타버스를 지금 메타버스가 다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메타버스 해볼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경험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좀 다음 세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녹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키워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연장선상이니까 지금은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라든지 분위기 자체가 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하면 몇 년 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메타버스가 핫하니까 그쪽으로 나는 갈 거야가 아니라 우리 사실은 이제 우리 대표님은 저도 게임 연구자지만 게임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메타버스도 그냥 흘러가는 그야말로 이제 흐름 중에 하나이고 이제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게임의 완성도 높여가지고 거기에서 큰 성취를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경험을 해보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주 처절하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VR이 AR, XR, MR 그걸 통칭한 XR 그리고 그게 지금 점점점 사회 전반에 저는 조금씩은 퍼지고 있거든요. 네. VR 방이 엄청 핫했었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지금 다 없거든요. 네. 하지만 그 VR을 이용한 AR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이용한 실감 콘텐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국의 전시관, 박물관에 스며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다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력이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바타, 메타버스, 디지털 휴먼 이런 부분들이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게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방향성에 좀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